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울주군은 나상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정작 후보자분께서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말 뭐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결국은 좀 후보자가 직접 나오셔서 이러한 상황은 어떻다, 이런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일부 뭐 잠깐만 리뷰해보시죠. 이양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후보자님. 언론과의 인터뷰 적극 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에 못 나오신 대신에 실제로 울주군 청년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네, 평일 낮 시간에 청년이 방송 인터뷰에 참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귀한 이야기니까 양 후보 모두 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씨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아무래도 당대당 싸움이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시민의 목소리 아니면 저희가 시민을 초청해서 같이 붙여드리겠다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이 부스 안에서 얘기 나눠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정말 의향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고 시민과도 정말 1대1 대면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직접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부 정치폭에서는 1부에서 함께 하신 시민 임진석 사무장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는 울산의 정치 지형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양당 정치로만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시민 임진석 씨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치폭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정치 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정말 들어보는 시민들 이야기에서는 뽑을 사람이 너무 없다. 정말 이 사람 왜 또 나오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뽑았는데 왜 또 나왔을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얘기가 너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분들이 좀 뽑아야 할 메리트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대부분은 그냥 재보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차피 나온 후보들이라고 해봤자 기존에 있던 거대 정당들 2개 끝.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년 남은 임기 안에 뭘 바꾸겠다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내세운 공약들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들밖에 없고 그리고 매번 그냥 후보들이 나온다고 나와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네거티브 정책만 하고 저희를 위한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선거를 해주길 바라는데 나오면 항상 서로 헐뜯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끝에는 뭐 누가 됐든 됐다가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거에 너무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늘 뽑을 사람들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바꿔줄 후보자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20대 눈으로 좀 바라봤을 때 범서 청량에는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주거 편의 시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가 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꽤나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는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다들 힘드신 상황인데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타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타운의 개념이죠. 범서 청량은 특히 구라 구역이 제일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쪽에는 거의 베드타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없나요? 그냥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일단 이쪽은 다 빼고 뭐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다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죠. 뭐 구영리에서 양산 부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웅천 쪽이나 좀 아예 뭐 남구 중구 아니면 북구 동구 쪽으로 많이 많이들 나오시고요. 참 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데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20, 30대에 이제 뭐 신혼부부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그쪽으로 좀 많이 정치인들이 관심을 쏟고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아까 일부에서 잠깐 공약을 봤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위원장님 해주시죠. 네. 이게 참 이 시민 눈높이에서 고민하시기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정치 얘기나 선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하셨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울산 지역에 이제 여러 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당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 실제로 울산을 대표하는 이렇게 걸출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분의 뭐 정치 활동을 따로 보거나 또 정치 철학을 직접 이렇게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울 수는 있을 텐데 예, 보통 유권자들 보면 이제 단골 출마자들 정도는 얼굴이랑 이름도 기억하시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울산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냥 저희끼리 만나면 뭐 어디 뭐 민주당의 누구 국민의힘 누구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정당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중앙으로만 집중하는가 보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아니면 울산시장이 누군데 지금 울산시에서 뭘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제가 알기로도 매년 이제 청년 인구의 유출은 늘어가고만 있는데 네. 유입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취업이죠. 울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하다못해 뭐 경주나 뭐 부산,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송초루 시장님 기사를 봤는데 공약 이행률이 80%가 넘으셨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약들 사이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도 있었는데 이제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공약을 했었지만 거의 이제 말년이 다 돼서야 시작하는 그런 행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울산에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공장 말고는 잘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공장들마저도 이제 4차 산업이다 뭐다 해서 자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로봇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일할 데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뭐 시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원래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인 그립을 잡고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코로나19가 그렇죠. 터져버렸죠. 그리고 제가 청년 입장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일단은 청년들이 제 친구도 그렇고 제가 대학도 그렇고 투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각 정당의 조직 체계를 모릅니다. 시당 위원장이 뭐고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뭐고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누구고 그리고 공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어릴 때부터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교육 과정에 녹이려고 했으나 이제 일부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거의 이제 교육 과정에 못 넣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부 단체들이 왜 막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가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꼰대들이 얘기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정치 벌써 알아서 뭐 해 그냥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막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정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어쨌든 거대 양당이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브랜딩을 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만 해줘도 시민들이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런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공천이 진행되는구나. 여기 지역위원장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구나. 혹은 뭐 중앙당 공천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공천에 대한 인물은
뭐 지역위원회에서도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딱 사람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대 양당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일단 정치 자체가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오늘 출연해주신 분님도 얘기해주셨지만 실제로 그 전국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누군지는 알고 부산시장 후보가 누군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네. 뉴스에 늘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울주군의 기초의원 후보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안 나오고 남구청장 후보가 누군지도 모를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별로 알 기회가 잘 없는 거고 그나마 현재 시장이 누군지 교육감이 누군지 군수가 누군지를 아는 건 되게 잘 하시는 거,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행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확인하고 자기 의견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시민의 탓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자체가 별로 친절하지 않다. 시민 친화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는 게 자기들이 재생산하고 재복제하는 데 제일 유리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형성해 놓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기들만의 세계를 꾸려놓고 누군가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쳐내기 바쁜 거죠. 이대로 그냥 쭉 컸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제 아까 태인 씨도 그렇고 강승목 씨도 이제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전제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1, 2학년 때 사회 시간에 그런 걸 해요. 노자 교섭을 모의 교육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 대표일 때, 내가 기업자 대표일 때 만나서 각자의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상호 토론하고 임금도 계산하고 이런 게 각 교과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수학, 사회, 뭐 정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죠. 그리고 선거나 정치 정당 활동 기본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요. 왜냐하면 삶하고 아주 밀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닌데 이제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교과 과정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나마 이제 사회 시간에 한 줄로 노동 기본권이 뭔지 정도 그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면 우리 안 외우고 공부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밥 신세인 거죠. 이게 정말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같은데 뭐 실제로 뭐 각 당의 홈페이지나 이런 후보자들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대 선거를 통해서라도? 이제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긴 하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대부분이 관심은 크게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뽑아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시간 내서 4시간 내서 가서 선거를 한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당 같은 정치인들 뽑아서 지금의 울산이랑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발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늘 네. 그 똑같은 당을 찍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니까 한국 네.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 정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시고 정치에 참여를 하셔야 변화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직업 정치인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피부로 접하게 되는 게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전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좀 속이 탔던 게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크고 작은 현안들이 되게 많을 텐데 시의원,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공직활동도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 출근해서 근무해야 될 시간에 근무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징계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직 공직자들이 공무를 안 하고 실제로 자기 정당의 후보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 선거운동이라는 것도 길에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명함 배부하는 거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시민 세금으로 녹을 먹으시는 분들이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실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직 국회의원이 각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아요. 그 당협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을 통해서 내가 의원이 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직 당협위원장, 현직 국회의원의 눈에 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유권자들, 시민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 사무실 비우고 이렇게 민원이 있는 민원 현장을 비우고 국회의원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죠. 자기 대장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 정치인들은 그 자리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생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참 그 대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뭐 본인에게는 이해가 가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약간 악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가 하려고 하는 정치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의하게 되죠. 네. 실제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구민들 눈높이에서 실제로 이제 기초 지자체를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민원 현장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시민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도 이제 29년 정도를 이제 울산에서 나서 울산에서 자랐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일을 하든 사회 활동을 하든 그냥 하다못해 뭐 어디 놀러를 가든 근데 군의원이나 시의원을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뛴다는 게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늘 가면 없어요. 선거철에 뭐 누군가 파란색 옷, 빨간색 옷 입고 뛰어다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힘들 때 그때 저희한테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어서 이제 태인 씨가 질문을 해주시죠. 이게 약간 연관된 질문 같긴 한데. 이제 지명해. 네, 일단은 지명해야 돼. 네. 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사람이 아닌 울산 지역 특유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정당 조직과 기구의 문제에 대해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일자리 정책만 봐도 솔직히 울산에 이제 공업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차 산업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물론 코로나19 탓일 수도 있지만 연기돼서 이제 이렇게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럼 뭘 한 거지? 매번 뭐 선거든 시의원, 군의원, 시장 나올 때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정치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너희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투표는 최소한으로 해라. 누굴 찍든 투표율은 올려야 된다. 20, 30대가. 그래도 안 하는 친구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런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뉴스를 봤을 때는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래도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뭐 군수든 열심히 좀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역 정치로 올수록 거의 이제 양당 정치 아니면은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들만의 아까 말했던 카르텔이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청년들이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보궐선거에 이번에 구청장 선거랑 울주군 기초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언론 보도의 양
보거나 방송 토론 이런 걸 볼 때 기초의원 후보자들 초청 토론에 있을까요? 선관위 주간 방송에 있을까요? 저는 못 없어요. 들었어요. 네. 이게 광역까지 있거든요. 광역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남구청장 초청 토론회는 선관위에 살 텐데 네. 울주군 기초의원 초청 토론회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은 모르시죠.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실제로 거리 열심히 돌아다녀서 지나가다가 한번 살짝 스치거나 집에 온 공보물이 다일 텐데 이 두 후보가 공보물에서 변별력이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후보자 소개란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재산, 군 필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면면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으면 정책도 보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면 더 자세한 정책을 찾아보려고 검색이나 이런 걸 하실 텐데, 보통 기초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외람되지만 50대 이상의 후보들은 SNS도 열심히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알 방법은 더더욱 없고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기존에 1번 당 지지했던 사람, 2번 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 출신의 의원 한 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람되지만 이 후보자들이 이런 선거 행태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쟁점 없이 이 선거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을까.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 표만 잘 챙겨도 내가 당선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럼 이게 하는 마음이 약간 좀 안타까워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전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만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서울 정치는 서울 정치가 아니에요. 중앙 정치예요. 거의 전국. 그렇죠. 언론도 전국 언론이고요. 그리고 구마다 다 마을 방송국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도 다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냥 정말 지역이라서 지역 언론에서도 지역 정치인이나 그리고 지역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울산 각 당의 정치 리더가 누군지 아시냐 했더니 누군지 모른다. 우린 그냥 시장 정도를 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각 당의 대표 정도가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름을 아는 정치인이지 지역 정치인들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건 책임 정치를 안 하시죠. 언론에서 각각 선거 때 후보자로 거론하는 것 말고 평상시에도 심층 인터뷰도 하고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 계속 이제 중간중간 점검사항, 이행사항을 체크하고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울산 지역의 정당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특이점이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뭐 아까 뭐 사자성어나 이런 거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사자성어나 속담은 아닌데 흔히들 말씀하시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물기를 새로 터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와, 채증이 확 내려가네요. 울주군의 청년 중에 고인물, 이미 썩은 물기를 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맞는 말인데 또 반박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거대 양당이죠.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당, 제4당이 누군가 왔을 때 지금 바로 그냥 발로 차버리고 뭔가 의혹을 바로 제기해버리고. 약간 지금 뭐 남구청장 후보는 안 그러는데 서울시장 후보들만 봐도 제3의 인물이 나타나니까 서로 헐뜯기 바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정말 정치 카르텔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근데 그들도 썩은 물일 텐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의 잠언처럼 정치인은 자기 부고 외에는 다 반갑대요. 맞아. 그래서 누가 날 욕하든 어쩌든 간에 세간은 오르내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워서 다 좋아하실 텐데 근데 왜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가장 큰 대민 서비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서비스의 당사자인 유권자들한테 자신의 소신이나 정책을 그리고 본인을 좀 잘 설명하고 어필하는 노력들을 이렇게 안 하시는지, 이게 이제 이미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네. 갖게 된 폐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총선 국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고 잘못된 형태로 어그러뜨리고 선거제도 개혁 다 무너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갖게 되는 이 원죄 이 두 당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죠.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좋았던 기회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거제도 개혁마저도 다 걷어차고 가짜 정당, 비례 정당 만들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을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의 답변까지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산책이 뭐 아니면 정말 시민의 눈으로서 개선책이 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제 옛날 소위 말하는 이제 구시대 정치는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의 눈치를 보고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닌 이제 누가 의견을 내든 좋은 정책이라면 일단 수용해서 채택을 해서 그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게 안 바뀌면 계속해서 외면만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정당 정치, 개파 정치 이런 것 좀 많이 타파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민의 눈높이로 그리고 솔직히 방송국도 처음 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방송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이제 몰랐던 부분이 많고 왜냐하면 요즘 분들은 다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나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열심히 홍보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한 30분 정도 이제 2부 토크 했는데 뭐 이양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임진석 청년 모셔놓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근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현실의 정당을 경험하거나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희망을 받습니다. 네, 임진석 청년이 울주군을 기반으로 한 멋진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인 씨는요? 일단 뭐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 경기 빼고는 다 이런 게 답습이 되고 있으니까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과 여성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정치인들에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밀고 있는 저희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저희 와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시키니까 죄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동공지진 별걸 다 시켜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함께 외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까먹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